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볼 문학은 2023 EBS 수능특강 문학 적용학습에 실려있는 현대소설 너와 나만의 시간입니다. 너와 나만의 시간은 황순원 작가님 소설로 아마 황순원이라는 작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익숙한 작가가 아닐까 생각해요. 너와 나만의 시간이라는 건 내신에서 배워본 친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한번 지문 분석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 처음부터 볼게요. 퍼뜩 현중이의 눈이 주대위의 허리에 매달려 있는 권총으로 같다. 자, 여러분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알겠지만 여기서 중이나 대위 같은 것들은 모두 군대에서 사용되는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현중이나 주대위는 둘 다 군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는 그의 눈앞에는 또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다. 자, 여기서의 그는 현중이에요. 현중이의 눈앞에는 다시 꿈의 장면이 나타났대요. 자, 이 꿈의 장면 뭔지 함께 먼저 보고 어떤 의미 가지는지 볼게요. 한결같이 누렇게 뜬 하늘에는 황달든 태양이 타고 있고 그 밑으로 한없이 넓게 깔려있는 불모의 황야. 그 한가운데 그는 땀을 철철 흘리며 서 있었다. 바로 앞에 누렇게 뜬 메마른 흙바닥에 개미 구멍이 있어 누런빛을 한 조그만 개미떼가 연달아 기어 나오고 그것을 구멍 입구에 같은 빛깔의 왕개미가 대기하고 서서 자꾸만 목을 잘라내고 있는 것이다. 마치 그것은 왕개미가 기계적으로 주둥이를 놀리고 있는데 거기 꼭 맞는 속도로 작은 개미떼들이 기어나와 목을 들이미는 것과도 같았다. 그리고 목 잘린 개미떼들은 그대로 누렇게 뜬 흙으로 화해해버리고 마는 것이었다. 거기 따라 점점 흙이 높아지면서 그의 정강이 털이 거의 묻히게 돼 있었다. 자, 여러분, 그 현중이의 꿈을 한번 봤는데 이 꿈이 약간 긍정적이고 막 낙관적이고 행복한 꿈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은 누렇게 뜬 하늘에 황달된 태양이 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누렇게 황달이라는 누런 이미지는 전쟁으로 인한 생사의 극한 상황을 누렇게 병든 색의 이미지로 설정하여서 황폐하고 거친 느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개미구멍에 조그만 개미떼랑 왕개미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개미랑 왕개미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일단 개미떼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새 인물의 처지와 비슷한 인물이고요. 또 여기 밑에 있는 작은 개미를 보면 관습과 관념에 사로잡혀 새로운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 또는 거대 권력들이 펼치는 전쟁 상황 속에서 한없이 왜소한 존재로 피해를 당하고 있는 개인들의 모습을 상징함. 자,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개미가 새 인물의 처지와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작은 개미를 죽이는 왕개미라는 애가 나와요. 이 왕개미는 이렇게 개인적이고 작은 존재가 아니라 거대한 권력, 뭐 지배자 이런 애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꿈이라고 하는 사파적 오화를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인물들이 처한 상황이나 심리 상태, 작품의 주제 등을 효과적으로 암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의 분위기를 새롭게 환기시키는 효과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 꿈, 사파적 오화에 관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문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초조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초조함을 느끼는 인물의 상태가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는 그곳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문득 그는 개미구멍 함 옆에 따로 뚫려져 있는 새구멍을 하나 발견했다. 이것만은 꿈속에서는 전혀 없었던 지금 그 자신이 의식적으로 뚫어놓은 구멍이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개미떼들은 그냥 본래의 구멍으로만 나오면서 목을 무수히 잘 비우고 있는 것이었다. 자, 여러분, 우리 꿈속에선 전혀 없었던 새구멍을 하나 발견하죠. 이 새구멍은 뒤에 나오는
현중이가 주대위를 버리고 가는 복선에 해당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본문이 앞쪽이 잘려서 안 나왔지만 지금 주대위가 부상을 입어서 못 걸어 다녀요. 그래서 원래 현중이랑 김일등병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업고 다녔는데 이제 현중이가 도망가면 김일등병만 남아서 주대위를 업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 처해지는 거죠. 자, 현중이는 주대위를 업지도 않은 몸이건만 전신에 비지땀을 흘렸다. 해걸음 때 세 사람은 구렁이 한 마리를 잡아 구워서 나눠 먹었다. 자, 여러분 우리 성인 남성 3명이서 구렁이 한 마리 잡아서 구워 나눠 먹었대요. 사실 구렁이도 우리가 요즘 잘 먹는 음식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모두 전쟁 상황 속에서 식량이 떨어지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극한의 방법을 알 수 있는 거죠. 다 먹고 난 현중이가 뒤라도 마려운 듯이 자리를 떴다. 자, 이제 현중이가 자리를 떴어요. 이제 주대희랑 김일등병만 두고 떠났네요. 그런지 좀 만에 주대희가 김일등병한테 말했다. 자네도 여길 떠나게. 김일등병은 그게 무슨 말이냐는 듯이 주대희를 쳐다봤다. 현중인 갔어. 기다리다 못해. 기다리다 못해 가다뇨. 내가 자살하길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 자, 이제까지 현중이가 주대희에게 죽음을 압박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사실 현중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주대희는 김일등병의 시선을 마주보기를 피하면서 자네도 어서 여길 떠나게. 김일등병은 잠시 주춤거리다가 서산에 빗긴 붉은 노를 한번 바라보고는 말없이 주대희에게 등을 돌려댔다. 자, 이 등을 돌려댔다는 게 주대희한테 등을 보이고 떠났다라는 게 아니라 주대희를 업어주기 위해서 등을 보여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주대희를 포기하지 않은 인간적인 모습의 김일등병의 모습이 나타나고요. 부상당한 주대희를 버리고 떠나지 않았다는 김일등병을 통해 작가는 동정심이나 인간애를 가지고 인간을 대해야 된다는 옳은 선지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일등병을 통해 작가는 극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인간의 휴머니즘을 드러내고 싶어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혼자 업고 걷는 길이라 도무지 앞으로 나가지지가 않았다. 조금 가서는 쉬고 조금 가서는 쉬고 했다. 하루 종일 걸은 것이 십리길도 못 되었다. 그동안 두 사람은 산개구리 몇 마리를 잡아 날로 먹었을 뿐이었다. 자, 우리 아깐 그래도 구렁이라도 먹었지 지금은 산개구리 몇 마리 잡아서 그냥 날로 먹는 것 뿐이죠. 지금 엄청나게 두 사람의 극한 상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말 극한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두 사람의 처지를 정말 담담하게 서술을 해주고 있죠. 뭐뭐 한다라는 평서형 종결 어미를 통해 김일등병의 무릎은 굽어지고 허리는 앞으로 숙여져 거의 기능신용이었다. 김일등병은 지금 주대위를 업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주대위는 김일등병의 허리가 앞으로 숙는 각도에 따라 그만큼 자기의 생에 대한 희망도 꺾여 들어감을 느껴야만 했다. 자, 주대희는 지금 김일병에게 자기를 맡긴 상황이라서 김일등병이 힘들어할수록 주대위의 생존 희망은 낮아지게 되는 거죠. 저녁 때쯤 어느 능선을 돌아가느라니까 앞에서 까마귀 한 마리가 헐럭하고 날아올랐다. 자, 우리 까마귀라는 건 전쟁의 냉혹함이나 현중이의 죽음을 암시해요. 그럼 현중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한번 뒤에서 봅시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가로놓여 있는 것이었다. 깎은 듯한 낭떠러지가 있었는데 현중이가 아마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게 해주죠. 발길을 돌리며 김일등병은 무심코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 까마귀 두세 마리가 앉아 무엇인가 열심히 쪼고 있었다. 자, 지금 까마귀가 앉아서 쪼고 있는 게 바로 현중이의 시체가 되는 거죠. 사람의 시체였다. 그리고 첫눈에 그것은 현중이의 시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어제 저녁 두 사람을 버리고 떠났을 때와 똑같이 위는 셔츠바람이요, 아래는 군복바지에 군화를 신고 있었다. 자, 여기서 현중이가 김일등병보다 체력적으로 덜 지쳤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우리 본문 제시는 되지 않았지만 김일등병은 오다가
너무 힘들어서 군복 바지랑 군화를 벗어 던지거든요. 근데 현중이는 아직 그런 것들을 벗지 않았다는 점에서 김일등병보다는 체력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까마귀란 놈이 시체 얼굴에 붙어서 무엇인가 쪼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다가 이쪽을 보고는 나아갈 기미를 보이다가도 그저 까욱까욱 몇 번 울 뿐 다시 쪼기로 계속하는 것이었다. 시체 얼굴에는 이미 눈알은 없어져 떼꾸나니 검은 구멍이 나 있어. 자, 시체에 눈알이 이미 없어져 있어요. 검은 구멍만 나 있는 거죠. 이런 처참한 모습의 시체를 통해서 우리 전쟁의 비극성을 알 수 있죠. 두 사람은 이쪽으로 와 아무데나 쓰러지듯이 드러누웠다. 현중이의 시체를 보자 마지막 남았던 기운마저 빠져버리고 망가시었다. 자, 현중이의 죽음을 보고 이제 우리들도 죽겠구나 라는 걸 예감하고 절망하는 부분이죠. 잠시 후에 김일등병은 무엇을 생각했는지 일어나 허청거리며 벼랑 쪽으로 가더니 돌을 집어 던지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 김일등병이 돌을 집어 던지는 이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기억해둬야 돼요. 일단 이유는 죽은 동료의 시체나마 지켜주고 싶은 동료애를 표현한 걸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그러니까 본인의 죽음이죠. 본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돌을 집어던진 행위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마다 까마귀가 펄럭 하고 시체를 떠나는 것이었으나 곧 못마땅한 듯이 까욱까욱하며 다시 내려앉는 것이었다. 김일등병은 도로와 쓰러지듯이 드러누워 버렸다. 자, 지금 김일등병과 주대위에게는 꿈과 희망도 없이 내 체념과 절망밖에 없는 모습이죠.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를 돌아보았다. 그는 눈을 감은 채 번듯이 누워있었다. 자, 그가 눈을 감은 채 누워있는 까닭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중이의 시체를 보고 생과 사가 인간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임을 느꼈고요. 현중이의 죽음이 자기 때문이라는 자책감 때문에 그냥 번듯이 누워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김일등병은 전에 치열한 싸움터에서는 오히려 잊게 마련이었던 죽음이란 것을 몸 가까이 느꼈다. 자, 이제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 현실로 인식하고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 김일등병의 모습이 드러나죠. 내일쯤은 까마귀가 자기네의 눈알도 파먹으리라. 자, 까마귀가 내 눈알을 파먹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나도 곧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고, 이건 김일등병의 생각이죠. 그러나 그는 옆에 누워있는 주대위가 먼저 죽어 까마귀에게 눈알을 파먹히우는 걸 보느니 차라리 자기 편이 먼저 죽어 모든 것을 모르고 지나가기를 바랬다. 자, 김일등병에게는 지금 죽음보다 그 죽음의 공포 그 자체가 더 무서운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가기를, 내가 죽을 때의 그 공포를 느끼지 않기를 이렇게 바라고 있는 거죠. 그는 문득 울고 싶어졌다. 그러나 그럴 기운조차 지금 그에겐 없었다. 저도 모르게 홍곤이 잠속에 끌려 들어갔던 김일등병은 주대위가 무어라 부르는 소리에 눈을 떴다. 하늘의 별이 총총 나 있었다. 저 소리 좀 듣게. 주대위가 누운 채 세진한 목 안의 소리로 포소릴세. 자, 여기서 포소리가 정말 중요해요. 김일등병은 정신이 번쩍 들어 상방신을 일으키며 귀를 기울였다. 과연 먼 우레소리 같은 포성이 은은히 들려오는 것이다. 어느 편 풉니까? 아군의 포야 155mm에. 자, 이 주대위의 감별이면 틀림없는 것이다. 왜냐면 군대에서 경험이 많은 주대위이기 때문에 지금 주대위를 믿고 있는 거죠. 그래, 얼마나 먼 거리냐고 물으려는데 주대위 편에서. 그렇지만 너무 멀어. 40리는 실이 되겠어. 자, 우리 포소리를 처음 듣고 김일등병은 기대에 차서 몸을 들고 귀를 기울이죠.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멀어요. 40리나 돼요.
그래서 다시 절망감에 쌓여서 다시 자리에 누워버리는 김일등병의 모습이 드러나 있고요. 때문에 콧소리라는 것은 인물들에게 일시적인 희망을 주는 소재가 되고요. 너무 멀어서 다시 절망감을 주는 소재도 함께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절망해서 얘는 자리에 누워버려요. 주대인은 지금 자기는 각각으로 죽어가고 있다고 느꼈다. 이상스레 맑은 정신으로 그게 느껴졌다. 그러다가 그는 드디어 지금까지 피해오던 어떤 상념과 정면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권총을 사용해야 한다. 자, 권총을 사용해서 김일등병을 죽이는 게 아니라 권총을 사용해서 자기 자신 자결하는 거죠. 왜냐면 일단 김일등병이라도 살 수 있도록. 아무래도 죽을 자기가 진작 자결을 했던들 모든 문제는 해결됐을 게 아닌가. 자기만 자결했으면 현중이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지도 않았을 거고 김일등병이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현중이와 김일등병이 살아남았을 것이다 라는 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뜻하는 거죠. 첫째, 현중이가 밤길을 서두르다가 벼랑에 떨어져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무튼 이제라도 자결을 해버려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지친 김일등병이라 하더라도 혼잣몸이니 어떻게든 아군 진지까지 도달한 가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는 김일등병을 향해 헛소리 나는 방향은 동남쪽이다. 바로 우리가 누워있는 발쪽 벼랑을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면 된다. 자, 김일등병이 지금 혼자서 찾아갈 수 있게 방향을 알려주죠. 있는 힘을 다해 명령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무거운 손을 움직여 허리에서 권총을 슬그머니 빼었다. 자, 여기까지가 본문 제시 내용인데 사실 뒷부분이 좀 더 자주 나와서 뒷부분 얘기도 좀 해줄게요. 자, 얘가 지금 주대가 자살하려고 권총을 뺐는데 자살하지 않아요. 왜냐면 개 짖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는 건 어쨌든 근처에 민가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주대인의 생각을 좀 고쳐먹죠. 그래서 권총으로 김일등병을 이렇게 협박해요. 걸으라고. 그래서 주대이가 이렇게 열심히 길을 차려줘서 김일등병의 그 힘든 몸을 이끌고 거의 민가 근처까지 가서 저 멀리 뭔가 이렇게 어렴풋이 민가랑 개 짖는 소리 뭐 이런 게 들려요. 그래서 아 진짜 살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때 김일등병 몸에 엎혀있던 주대위의 몸에서 이렇게 탁 하고 힘이 빠지면서 소설이 마무리됩니다. 그 결말 부분이 저는 주대위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주대위가 그냥 정신을 잃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열린 결말식으로 소설이 마무리된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주 출제됐던 문제 3개 정도 풀어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2번 문제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등장인물 관계도고요. A,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부르는 겁니다. 주대이, 현중이, 김일등병 이렇게 3명이 있고요. 우리 현중이는 그 중간에 도망간 애죠. 꿈 생각하면서 이렇게 있을 수 없어 이러면서 도망갔고 김일등병은 끝까지 주대이를 업고 다녔던 인물이에요. 자, A. 상대에게 죽음을 압박하고 있다. 자, 주대이가 김일등병한테 너도 얼른 가. 현중인 갔어. 돌아오지 않아. 내가 죽는 걸 기다리다 못해 갔어. 이런 대화를 했던 게 기억나시나요? 그런 대화를 통해서 현중이는 주대이에게 죽음을 압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죠. B.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자, 주대이는 현중이의 시체를 보고 아, 내가 일찍 자결했다면 현중이가 저렇게 되지도 않았을 텐데 라는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죠. C. 주대이가 김일등병에게 미안함과 생존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다. 자, 주대이는 김일등병 등에 업혀 다녀야 되기 때문에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생존에 대한 욕구는 빨리 자결해도 됐었는데 자결 안 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걸 보면 생존에 대한 욕구까지 있다고 볼 수 있죠. 4. 동정심과 인간애를 가지고 대하고 있다. 그죠? 김일등병은 주대이에게 동정심과 인간애를 가지고 대하고 있고 이런 작가는 김일등병을 통해서 뭐 휴머니즘과 인간애를 표현하고 싶었다까지 우리 아까 했어요. 5번 생존에 꼭 필요한 존재라 여기고 있다. 김일등병은 현중이에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지금 본문에 제시되진 않았지만 뭐 생존에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죠. 때문에 12번 적절하지 않은 거 5번이었습니다. 자, 13번 넘어갈게요. A에 나타난 기밀증정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바르게 고른 것은? 자, A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시체에 향해서 돌 던지는 부분.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체가 아니라 까마귀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부분이죠. 13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흉조로 알려져 있는 까마귀에 대한 본능적인 거부감의 표현이다. 자, 까마귀가 뭐 흉조인지 길조인지 이런 거는 이 소설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까마귀를 내쫓으려고 한 것은 이 까마귀가 현중이의 시체를 파먹고 있기 때문이지 흉조로 알려져 있어서 거부감을 표현한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억은 적절하지 않고요. 니은 죽은 동료 바로 현중이죠. 현중이의 시체를 잠시나마 지켜주고 싶은 전우의 발로이다. 니은 적절하고요. 디귿 까마귀가 상징하는 불길함과 죽음의 그림자를 거부하고자 하는 행동이다. 그쵸? 우리 아까 돌을 던지는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전우애, 두 번째는 본인에게 들어지는 그 죽음을 거부하기 위해서였죠. 때문에 가장 적절한 거 니은 디귿 4번이고요. 리을 자신과 주대의를 버리고 떠난 현중이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이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다 보면 김일등병이 그 돌을 던지는 행위는 현중이에 대한 분노, 현중이가 나빠서 이런 것들이다 라는 선지가 종종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적절하지 않음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22번 헛소리의 기능 풀고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22번 헛소리의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먼저 봅시다. 자, 멀리 들렸던 것이 점점 근접하면서 등장인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자, 일단 콧소리는 멀리 들리는 거죠. 근데 콧소리가 점점 근접하고 있다라는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1번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2번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멀어진다. 자, 이거 점점 더 멀어지는 것도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았죠.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고요. 3번 자, 일시적으로 삶에 희망을 부여하지만 결과적으로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준다. 자, 우리 콧소리라는 건 아군의 콧소리라서 일시적으로 희망을 부여해줬지만 너무나도 거리가 멀어서 결과적으로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줬었죠. 때문에 3번이 가장 적절하다 할 수 있고요. 4번 전쟁이 아직도 계속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등장인물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한다. 자, 콧소리를 가지고 전쟁이라는 거를 알아차릴 수는 있죠. 근데 그것 때문에 등장인물들이 모든 것을 포기한다? 까지는 나아갈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5번 비극적 전쟁 상황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아군이 전쟁에서 밀리고 있음을 알게 한다. 자, 콧소리 가지고 우리 지금 아군이 밀리는지 적군이 밀리는지 그런 건 알 수가 없어요. 때문에 5번도 알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22번에 가장 적절한 거 3번이고요.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사용한 이 모든 자료들은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나무 아카데미에 자주 들려줬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